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책 읽어주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제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피노키오입니다. 책 표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책입니다. 좀 사이즈가 작은 책이에요. 귀여운 책이에요. 그럼 긴 말 하지 않고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수인 버찌 할아버지는 어쩌다 어린아이처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나무 토막을 발견했을까? 옛날에, 그러면 여러분은 입을 모아 소리치겠죠. 왕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틀렸답니다. 옛날에 나무 토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최고급 나무는 아니고 겨울에 방을 데우려고 난로에 불을 붙일 때 쓰고 나는 평범한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어떻게 오게 됐는지는 몰라도 어느 화창한 날 목수인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가게 안에 이 나무 토막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코는 항상 잘 익은 버찌같이 빨갛고 반질반질해서 모두들 버찌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버찌 할아버지는 이 나무 토막을 발견하자마자 무척 기뻤습니다. 할아버지가 두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됐구먼. 작은 탁자용 다리가 필요했는데 말이야. 그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무 껍질을 다듬으려고 날카로운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끼를 내려치려는 순간 할아버지의 팔은 공중에서 그대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조그맣게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너무 세게 치지는 마세요. 버찌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겠지요? 할아버지는 그 작은 목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보려고 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아래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항상 닫아두는 찬장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패밥과 톱밥을 모아두는 바구니 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게 문을 열고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윽고 할아버지가 헛웃음을 지으며 가발을 긁적였습니다. 아무렴 내가 잘못 들은 게지. 계속 일이나 하자고. 버찌 할아버지는 다시 도끼를 들어 나무 토막을 내리쳤습니다. 아야, 아프잖아요. 그 작은 목소리가 투덜댔습니다. 이번엔 할아버지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면이라도 쓴 것처럼 눈은 퉁방울처럼 붉어지고 쭉 벌어진 입에서는 혀가 턱까지 늘어졌습니다. 겨우 말문이 트인 할아버지가 겁에 질려
떨리는 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어디서 아야 하는 목소리가 들린 거지? 여긴 아무도 없는데 말이야. 이 나무 토막이 어린아이처럼 소리치고 투덜대는 걸 배우기라도 했나?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그저 나무 토막인걸? 봐, 다른 장작들처럼 물을 끓이려고 난로에 집어넣은 보통 뗄나무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나무 안에 누가 숨어있기라도 한 걸까? 그러면야 도간에 든 쥐지. 내가 톡톡히 맛을 보여주마.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불쌍한 나무토막을 집어들고 벽에다 인정사정 없이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동작을 멈추고는 또다시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2분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도 잠잠했습니다. 10분이 흘러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는 얼굴로 가발을 바로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아야 하던 소리는 내가 잘못 들은 게 틀림없어. 다시 일이나 해야겠군.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잔뜩 겁에 질려 있었기에 용기를 내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끼를 내려놓고 대패로 나무토막을 다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패로 몇 번 쓱싹쓱싹 밀자 또다시 그 작은 목소리가 깔깔대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너무 간지럽잖아요. 불쌍한 버찌 할아버지는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마룻바닥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몰라볼 정도로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늘 빨갛던 코끝마저 겁에 질린 나머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버찌 할아버지는 친구인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나무토막을 주었고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토막으로 춤도 추고 칼싸움도 하고 제주도 넘는 멋진 꼭두각시를 만들려고 한다.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버찌 할아버지는 일어설 힘도 없어 앉은 채로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자그마한 몸집에 인상 좋은 노인이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제페토였지만 동네 개구쟁이들은 옥수수죽이라고 부르며 놀려대곤 했습니다. 노인이 쓴 노란 가발이 꼭 옥수수죽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성미가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죽이라고 불렀다가는 당장에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미친 듯이 화가 났을 때는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안토니오 영감. 그런데 바닥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게요? 개미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다네. 잘해보시게. 여긴 어떻게 왔는가, 제페토? 두 발로 걸어왔지. 안토니오, 실은 자네한테 부탁할 게 있다네. 버찌 할아버지가 무릎을 일으키며 대꾸했습니다. 어디 말해보게. 오늘 아침에 멋진 생각이 떠올랐지 뭔가? 한번 들어보세. 나무로 멋진 꼭두각시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네. 춤도 추고 칼싸움도 하고 제주도 넘을 줄 아는 진짜 근사한 놈으로 말일세.
그 꼭두각시를 데리고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 밥값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게야. 내 생각이 어떤가? 멋진데요, 옥수수죽. 아까 들었던 그 작고 이상한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옥수수죽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페토 할아버지는 화가 솟구쳐 올라 얼굴이 잘 익은 고추처럼 벌겋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버찌 할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리며 벌컥 화를 냈습니다. 왜 사람 신경을 건드리고 그래? 누가 신경을 건드렸다는 겐가? 방금 나더러 옥수수죽이라고 그랬잖아. 난 안 그랬어. 그럼 내가 그랬나 보군. 하지만 그건 분명 자네 소리였어. 아니야. 맞아. 아니라니까? 맞다니까? 그렇게 점점 흥분하던 두 사람의 말싸움은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가발을 잡고는 치고받고 서로 핥히어댔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버찌 할아버지의 손에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노란 가발이 들려 있었고 제페토 할아버지의 입에는 버찌 할아버지의 잿빛 가발이 물려 있었습니다. 버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가발 내놓게. 자네도 내 가발 주게. 그리고 이만 화해함세. 그리하여 두 노인은 상대방의 가발을 건네주며 악수를 나눴고 영원히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버찌 할아버지가 다시 친구가 된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제페토,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나? 인형을 만들 작은 나무 토막이 있었으면 하는데 얻을 수 있을까? 버찌 할아버지는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얼른 작업대로 가서는 자신을 잔뜩 겁에 질리게 만든 그 나무 토막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건네주려는 순간 나무 토막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더니 버찌 할아버지의 손에서 빠져나가 딱하게도 제페토 할아버지의 정강이를 냅다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자네는 선물도 참 멋지게 주는구먼. 안토니오, 하마터면 절름발이가 될 뻔했잖아. 맹세코,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오호, 그러면 또 내가 그랬단 말이군. 전부 이 나무 토막 탓이야. 그래, 그 나무에 맞은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걸 내 다리에 던진 건 자네잖아. 난 던지지 않았다니까? 거짓말. 제페토, 그만 빈정거려. 자꾸 그러면 나도 옥수수죽이라고 부를 거야. 바보. 옥수수죽. 멍청이. 옥수수죽. 얼간이. 옥수수죽. 3번씩이나 옥수수죽이란 소리를 들은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만 이성을 잃고 버찌 할아버지에게 달려들고 말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처음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버찌 할아버지의 코엔 핥힌 자국이 2개 더 생겼고 제페토 할아버지의 외투엔 단추 2개가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이렇게 싸움은 무승부로 끝이 나고 두 사람은 다시 악수를 나누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페토 할아버지는 버찌 할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무 토막을 집어들고는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제페토 할아버지는 인형을 만들고 이름을 피노키오라 짓지만 인형은 말썽을 일으킨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계단 아래로 난 창으로 햇살이 비춰드는 1층 작은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구는 더할 수 없이 소박했습니다. 낡은 의자와 삐걱거리는 침대, 망가진 탁자가 전부였습니다. 방 안쪽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가 보이긴 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림이었습니다. 불 위에는 꼭 진짜처럼 김을 몽글몽글 내뿜으며 기분 좋게 음식이 끓고 있는 냄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페토 할아버지는 연장을 꺼내서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짓지? 그래, 피노키오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 행운을 가져다 줄 이름이야. 언젠가 피노키오 가족을 만난 적이 있었지. 아버지 이름은 피노키오, 어머니는 피노키아, 아이들 이름은 모두 피노키오였어. 아주 단란한 가족이었지. 제일 형편이 나은 사람이 거지이긴 했지만 말이야. 이름을 짓고 난 제페토 할아버지는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와 이마와 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만들자마자 놀랍게도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로 만든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버릇이 없구나. 왜 그렇게 날 빤히 보는 게냐?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 다음으로 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기가 무섭게 코가 쑥쑥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라고 또 자라더니 몇 분도 되지 않아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당황한 제페토 할아버지가 허겁지겁 잘라냈지만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그 건방진 코는 더욱 자라나기만 했습니다. 코 다음으로는 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채 완성되기도 전에 입은 할아버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킬킬대기 시작했습니다. 웃지 마. 제페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벽에다 말하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웃지 말라고 했지? 할아버지가 위협하듯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제야 입은 웃음을 멈추더니 혀를 쏙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제페토 할아버지는 이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못 본 척 일을 계속했습니다. 입 다음에는 턱을, 그 다음에는 목, 어깨, 몸통, 팔, 손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만들어지기가 무섭게 무언가 제페토 할아버지의 가발을 낚아채 갔습니다. 고개를 들자 인형의 손에 할아버지의 노란 가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피노키오, 그 가발 당장 이리네. 하지만 피노키오는 가발을 돌려주기는커녕 제 머리에 푹 눌러써 버렸습니다. 그러자 피노키오의 얼굴은 가발에 가려 거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피노키오의 건방지고 버릇없는 행동에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피노키오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요런 말썽꾸러기를 봤나? 아직 다 만들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빠 말을 안 듣다니. 그러면 못 써 얘야. 그건 아주 못된 짓이라고. 그러면서 제페토 할아버지는 눈물 한 방울 닦았습니다. 완성하려면 다리와 발을 마저 만들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발을 만들자마자
인형이 할아버지의 코에다 발길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만들기 전에 미리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이젠 돌이킬 수도 없지. 제페토 할아버지는 걸을 수 있나 보려고 두 손으로 인형을 하나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너무 빡빡해서 피노키오는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윽고 다리가 부드러워지자 피노키오는 혼자 걷기 시작했고 이내 방 안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문을 빠져나가 거리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불쌍한 제페토 할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 피노키오를 쫓았지만 토끼처럼 껑충껑충 달아나는 장난꾸러기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무발이 포장도로를 달가닥거리며 달려가자 12명의 사람이 나막신을 신고 달리는 만큼이나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제페토 할아버지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경주마처럼 빠르게 달려가는 나무 인형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배꼽이 빠져라 웃어대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천만다행히도 경찰관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경찰관은 달가닥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자 누구네 말이 도망을 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란을 잠재우려고 용감하게 길 가운데 다리를 떡 벌리고 섰습니다. 길을 막고 선 경찰관을 멀리서 발견한 피노키오는 경찰관의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피노키오의 코를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피노키오의 길고 우스꽝스러운 코는 경찰관이 잡으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피노키오를 건네자 할아버지는 말썽을 피운 벌로 피노키오의 귀를 잡아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귀가 보이지 않자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만 귀 만드는 걸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무섭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당장 집에 가자. 어디 집에 가서 한번 두고 보자꾸나. 그러자 겁에 질린 피노키오가 바닥에 드러눕더니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 일 없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피노키오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다들 이러쿵저러쿵 한마디씩 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불쌍한 인형이 집에 가기 싫어하는 것도 당연하지. 못된 제페토 영감이 호되게 매질을 할지 누가 알아?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제페토 영감이 사람은 좋아 보여도 아이들한텐 완전 폭군이라니까. 불쌍한 나무 인형을 저 영감 손에 맡겼다가는 산산조각을 내고 말 거야. 어찌나 말들이 많던지 결국 경찰관은 피노키오를 놓아주고 가여운 제페토 할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변명 한마디 못하고 감옥으로 끌려가며 바보처럼 울먹거렸습니다. 몹쓸 놈, 내가 멋진 인형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하지만 누굴 탓하겠어.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내 잘못이지. 그리고 그 후로도 믿기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잡혀가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들어주셨던 분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아침에 보셨다면 좋은 하루 되시고,